안녕하십니까. JBC 뉴스 한사입니다. 경기도 평택시가 주한미군 이전을 통해서 국제도시를 꿈꾸고 있지만 마냥 낙관할 수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는 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 문제와 환경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인데요. 올해 들어 미군 기지 탄저균 배달 문제 등으로 미군 기지 이전에 대한 평택 지역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들어서는 경기도 평택시 팽성에서는 어제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여 평택 시민들의 안전 문제와 주거 환경 등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시민 생활을 위해 심도 있는 대책이 논의됐습니다. 김윤희 기자입니다. 어제 오후 팽성 국제교류센터 국제회의장, 주한미군 평택 이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토론하고자 평택시 의원들과 대학 교수, 유관기관 관계자 등 5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김수우 의원의 발표부터 시작됐습니다. 김 의원은 2018년 만료되는 평택 지원특별법을 수정해 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를 신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통해 미군과 시민들을 위한 지자체를 운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한국인과 다른 체격을 지닌 미군 가족들을 위한 주거단지 확보와 미군 자녀들을 위한 교육 특구, 의료 서비스 구축 등의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미군 기지가 집중된 도시로서 우리 평택시도 안정적인 수입으로 도시의 이미지를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 같은 특례 조항을 만들어 일정 비율을 배분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 특별위원회 구성을 우선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는 약속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평택시 시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을 대응과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주한미군 기지 이전에 따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지 이전에 대비하고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박성복 평택시사신문 대표는 미군 기지의 재배치에 따라 평택시가 마주한 과제를 말했습니다. 평택지원특별법을 기간 제한이 없는 일반법으로 재개정해야 한다는 것인데 미군 기지로 인해 발생할 피해들은 미군이 평택에 주둔하는 날까지 평택시가 감내해야 하는 몫이라며 미군도 평택 시민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동력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밖에 있는 평택에 있는 우리 시설만 미군이 이용하는 게 아니라 미군기 안에 있는 특정 존을 활용해서 그 존 내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활용할 수 있다고 보면 이게 바로 동반자하고 함께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윤지원 평택대학교 교수는 한미 동맹 차원에서 이뤄지는 주한미군 재배치를 평택에만 국한하지 말고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의 시선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라는 지역 속에 한반도 내에 남쪽에서의 평택.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더 거대한 큰 그림을 그릴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이 지도를 좀 준비했습니다. 안보 및 물류 허브와 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을 살린 글로벌 평택의 도시 정체성을 구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같은 성격의 것들을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가는 어떤 복합단지 형식, 교육도 그렇습니다. 문화도 그렇고요. 이렇게 해간다면 훨씬 더 이 글로벌 시대의 평택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날 토론회는 김수우 의원과 박성복 대표, 윤지원 교수의 발표에 이어 양경석 평택시의회 의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지정 토론과 자유 토론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JBCN 뉴스 김윤희입니다. 다음은 간술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15 경기도컵 국제요트대회가 경기도 화성시 전곡 마리나에서 오는 31일 그 화려한 막을 올립니다. 경기도와 경기도체육회가 주최하는 이번 국제요트대회에서는 한국, 중국, 미국 등 7개 국가의 40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다음 달 2일까지 레이스를 펼칩니다. 31일 오후 5시 30분 개회식을 시작으로 1일 오전에는 전곡항 수역에서 참가 요트 해상 퍼레이드가 진행되며 이어 2일까지 제부도합 수역에서 대회가 치러집니다. 한편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곡항과 궁평항 일대에서는 화성 해양 페스티벌이 동시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화성시가 주최하는 해양 페스티벌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예술 단체 공연 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가족사랑을 주제로 한 2015 경기가족 패션쇼가 오늘 25일 경기 중기센터 광교홀에서 열립니다. 경기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기지회가 주관하는 이날 행사는 행복한 우리 가족이란 주제로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지난달 참가 신청한 가족 중 최종 선발된 20가족이 패션쇼를 선보이게 되며 이 밖에도 가족을 테마로 한 뮤지컬 갈라쇼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선보일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은 2015 G니트 그린 신소재 발표회를 열고 세계 최초로 개발된 그린 신소재 기술을 처음으로 선보였습니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면, 텐셀 및 레이온 등의 셀룰로스 소재, 친환경 가공인 셀3 가공과 친환경 염색인 에코룸 염색 등 그린 신소재 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감성의 신소재 100여 종과 이를 활용한 시제품 등이 소개됐습니다. 그린 신소재 기술은 한국섬유소재연구원이 개발한 국책사업의 핵심 기술로 모두 217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으며 앞으로 약 500억 원의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기상청이 3개월 날씨 전망을 발표했는데요. 8월에는 대기 불안정과 저기압의 영향으로 평년보다 비가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다만 지역적으로는 강수량 편차가 클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실시간으로 날씨 정보를 확인하시며 피해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JBCN 뉴스 한사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